평소의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정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되게 또 미인분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됐고요. 오늘 방송, 최유리 선생님은 저랑 이번에 5번째 같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최유리 선생님이랑 맨 처음에 찍었던 게 배에 힘주기, 2번째 찍었던 게 걷기, 바르게 걷기, 3번째가 바르게 허리 숙이기, 그리고 필라테스로 코어를 강화하기 4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면 하는 운동, 코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최유리 선생님께 제가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운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침에 통증이 제일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척추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아프다고 하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질환인지를 대강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밤에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는 감각신경 손상이나 우울증, 불안장애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주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근감소증으로 몸이 지치시거나 아니면 실제 협착증 자체로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요. 오전에 불편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 단련이 잘 안 되어 계신 분들이나 전방전이증 같이 척추가 불안정한 분들이 보통 아침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대부분 협착증 치료하시거나 허리가 많이 아파 보셨던 분들은 코어가 되게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협착증 자체는 허리를 피는 것 자체가 힘들고 허리를 어느 정도 숙이는 자세를,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겪는 통증을 제어하고 하루를 지내신 동안 허리를 안 아프게 지내실 때 이런 식으로 아침에 코어를 한번 깨워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칭만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라 뭔가 받쳐주는 코어가 확립된 상태에서의 스트레칭이 허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유리 선생님께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자, 침대에서 바로 눈 뜨자마자 허리가 약하신, 허리 수술하신 분이시든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이시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코어를 한번 일깨워서, 그리고 균형 있는 스트레칭들을 좀 같이 하면서 언제나 코어를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허리 아프신 모든 분들이 꼭 보셔야 할 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유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이제부터 최유리 선생님한테 제가 강의를 부탁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눈 뜨면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 즉 코어를 깨우는 운동에 대해서 방송할 필라테스 바이올 최유리입니다. 네. 이거는 제 이력이고요.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한 효과예요. 일단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바로 하면 코어 인지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증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경직된 근육이나 관절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회원님들이나 그 환자분들이 아침에 다치는 경우 굉장히 많고, 갑자기 머리를 감던지 세수를 할 때 삐끗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에 꼭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은 피하에 있는 지방이나 간에 있는 지방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운동을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시연을 보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호흡과 골반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푹신한 침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닥이나 매트를 깔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할로잉 호흡법을, 코어를 잡을 수 있는 그 코어 인지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은 골반 기울기 운동
할 거예요. 일단 요거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할로잉 운동법이 어떻게 하는 게 할로잉 호흡법이죠? 할로잉 호흡법은 일단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건 똑같은데 일단 중립골반, 중립척추가 중요해요. 일단 중립골반 위치를 만들면 아랫배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요.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갈비뼈와 복부가 천천히 벌어졌다가 내쉴 때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골반 안쪽에 속근육에 힘을 주면서 후하면서 모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밑에 그 속에 있는 복횡근이라고 있어요. 허리 가깝게 붙어 있는 이 코어 근육을 잘 사용을 해서 이 호흡을 잘 하시면은 허리 안정화와 그리고 척추 안정화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에 힘주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좀 오해가 많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호흡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코어가 가장 잘 발달된 종목이 역도일 거예요. 역도가 코어가 약하면은 코어 힘으로 물건을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도 선수들도 배에 힘 빼고 물건 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가 있지만 이 코어를 언제나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몸의 협응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할 때만 코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코어를 언제나 잘 쓸 수 있는 협응력을 만들어 두면은 이런 것들이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활의 가장 기본, 배에 힘주기, 즉, 이를테면은 할로잉 하는 거에 할로잉 형태의 호흡법에 기반한 할로잉을 하면서, 할로잉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깨고 나면은, 배를 오목하게 하고 힘주는 단전 쪽이죠. 배를 오목하게 하고 힘을 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오늘 하루도 이런 밸런스로 호흡을 하고 이런 밸런스로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걸 한번 느끼고 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중복이지만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몸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해서 허리가 안 아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물론 이 평소에 코어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른 운동이나 협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협응력 범위에서 좀 더 적은 실체 활동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운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요. 운동이랑 생활하면서 보호하는 습관이랑 뭐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저는 생활에서 보호하는 습관이 조금 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협응력을 잘 만들어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생활 범위 내에서 언제나 아랫배 쪽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배에 힘주기가 잘 되면서 호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보태면은요. 절대로 그냥 배에 반복이지만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하고 하는 식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경을 써서 배에 힘을 주면요.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걸을 때 다른 데 신경을 쓰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호흡과 연관시켜서 운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몸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다른 일을 할 때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배에 힘을 준다는 것보다는 몸으로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걷기라든지 다른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언제나 그 느낌과 그 호흡과 그 배에 힘을 주는 느낌과 연동해서 다른 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리 선생님의 옛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걷는 것도 할로잉 호흡을 잘 실천하면서 걸으면은 허벅다리랑 아랫배가 연결되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협응력을 길러가는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시는 게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 재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유리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준 이 누워서 하는 이 코어 인지가 모든 운동, 모든 허리 건강 재활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따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흉추 회전 운동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것도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흉추 가동성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쪽 계속 자다 보면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깨가 말리던지 목에 담 결리시는 분들은 가슴 근육도 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면은요, 수술하신 바로 직후에 분들도 이거 비슷한 동작을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핵심은 코어에 힘이 빠지지 않는 범위만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리 선생님이 시연해 주시겠지만 유리 선생님이 시연하시는 겉모습을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코, 아까 첫 번째 인지한 코어가 잘 단단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허용하는 만큼만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운동을 보고 따라 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코어나 그런 것에 되게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 있고 그 밸런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리시는데 그게 잘 트레이닝이 돼 있으신 분이만큼 돌아가는 거지,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뻣뻣한 저같이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 껍데기의 모양을 따라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유리 선생님이 보여주는 내용이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이 다 아침부터 하셔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저런 식으로 꼭 많이 돌려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오늘 일상생활에서 몸을 돌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돌리는 걸 누워서 한번 시연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을 돌릴 때 코어에 힘을 잘 주고 돌려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코어에 힘을 주고 몸을 회전하면 되겠다. 그거를 미리 한번 느껴본다는 느낌으로 이 동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햄스트링 고관절 스트레칭이에요. 이거는 허리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어나시기 전에 하체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시라고 넣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그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그 허리가 숙여있기 때문에 무릎도 대부분 굽히고 걸으세요. 특히 협착증 같은 게 좀 개선이 되고 수술하시고 나면은 피고 걷는 것 자체를 되게 어색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 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전에 내가 걸을 때 이렇게 다리를 쭉쭉 피고 고관절도 충분히 써서 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걸을 땐 요 느낌으로 걸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주시고 하시면서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 환자분들은 다리를 피고 잘 안 걸어요. 그리고 다리를 피는 순간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면은 더 중립골반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방연근 스트레칭이에요. 이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인데 이 근육은 혈이 염좌가 가장 많이 생기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양반 다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일상생활하다 보면 이제 의자에 앉는 생활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좌식 생활, 책상을 앉거나 의자에 앉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내가 의자를 앉을 때, 책상에 앉을 때 어떤 밸런스로 앉아야 될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동작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느낌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밸런스구나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하루가 잘 보호가 되고 하루가 건강해지실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스트레칭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타이트하고 잘 놔주지 않아서 허리 구부릴 때 무리가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둥근 스트레칭도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수술 직후에 바로 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요거는 조금 뒤쪽으로 제가 나와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 수술 직후에 바로 하시는 건 요거는 조금 요 전까지는 자기가 잘 느끼실 수 있으면 다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단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보통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자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자세는 조금 좀 젊으시고 크게 통증이 없으신 분들 위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호흡과 골반 기울기 운동이에요. 누워서 하는 게 잘 되면은 그 인지한 상태에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하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었습니다.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의미에서 약간 플랭크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어 근육을, 아랫바에 힘주는 코어 근육을 상체랑 좀 확장해서 연결시키는 아랫배와 윗배에 같이 힘을 주면서 팔다리를 같이 컨트롤 해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리를 잠깐 들게 되면 바로 스트레스, 임밸런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부터 과도한 임밸런스 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코어 중에서 아랫배 쪽이랑 윗배 쪽이랑 아랫배 쪽이랑 상체, 하체 협응력을 아침에 한 번쯤
한번 일깨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척추 신전 운동이에요. 엎드려서 하는 거고, 이 허리가 부담이 된다면은 저기서 반만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거는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척추 신전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상 코어 운동보다, 코어의 인지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이 신전 운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코어의 강화보다는 더 중요하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다 중요하고 다 개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의미 있느냐의 문제인데, 코어 자체에, 복횡근 자체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이 된 다음에 이 동작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거는 또 다른 사악한 결과를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원리상 허리를 피는 게 잘 안 됩니다. 허리를 피는 게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허리를 피게 되면은 당연히 사악한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운동에 갖는 의미는 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의 전방 경사가 되게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신전하려는 시도 자체가 골반 전방 경사를 좀 푸는 거에 대한 연습이 됩니다. 이걸 좀 하다 보면은 골반 위치가 좀 좋아지시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골반 자체를 맨날 앞으로 꺾고 계시니까 저걸 몸을 상체를 들어버리면 골반이 좀 제 위치로 오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신 분들이 그게 상당히 크실 거고요. 골반 자체를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등도 계속 굽어져 있습니다. 이걸 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펴본 적이 없으신 분들한테 등을 피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있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운동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협착증 자체와는 질병의 기전상은 맞지 않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피면은 신경이 눌려서 숙이는 병입니다. 근데 단지 피면은 신경이 눌리는 컨디션이 걸을 때 유발되기 때문에 이건 걷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배치되는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아까 이 운동의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주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저 운동으로 다혈근을 기르기는 힘듭니다. 그 운동 다혈근 기르려면 복횡근 자체가 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혈근만 길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코어 근육은 다 한꺼번에 길러지는 거지, 저게 한다고 다혈근만 길러지고 숨쉬기만 한다고 복횡근만 길러지는, 대부분 길러질 때는 그 네 가지 근육 요소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보통 그게 협응력 관계에 있는 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전 운동도 환자분께서 골반 자체를 전경사를 좀 잡아보는 느낌, 그리고 내가 등이 너무 안 펴질 때 등을 좀 피는 느낌 정도를 내가 갖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걸 통해서 다혈근을 기르겠다, 근력 운동 쪽으로 저걸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운동으로 무리를 만들 가능성이 커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하시는 게 협착증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고요. 이제 운동 시연을 할 텐데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허리 환자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조금 더 조절해서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코어 인지랑 호흡부터 할 건데,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중립골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누운 상태에서 내 골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이 골반 뼈 앞에 벨트 걸치는 딱딱한 뼈 있죠. 양쪽 두 개의 뼈와 배꼽 아래에 있는 치골이 있습니다. 이 치골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해야 되는데, 허리가 말린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너무 과도하게 엉덩이가 떠 있고요. 오리 엉덩이 체형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다리를 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런 체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이 중립골반 위치를 만들어줘요. 자, 여기서 할로잉 호흡법을 하고 골반 기울기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근데 마실 때 어깨 위쪽이나 쇄골 쪽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끔 복부랑 갈비뼈가 천천히 벌어졌다가, 내쉴 때에는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배꼽을 쏙 들어가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배가 튀어나오면서 배에 힘을 쭉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케이스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중립골반 위치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랫배 힘을. 자, 여기서 숨을 들이마실 때 배랑 갈비뼈 벌어져요. 자, 이제 내쉴 때에는 후 하면서 갈비뼈 내려가고 배 보이나요? 배 푹 꺼지는 거. 다시 한 번 더 마시면서 부풀었죠. 그다음에 후 들어가야 돼요. 자, 앞에 쪽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 이 골반 뼈의 안쪽에 터치를 하셔서 이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느껴주셔야 돼요. 이게 속근육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갈비뼈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시고 이렇게 오목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를 터치한 상태에서 이 골반 위치가 너무 움직이지 않게끔 중립골반 위치에서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이 호흡과 같이 골반 기울기 운동을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골반 뼈가 있으면은 이 골반이 이렇게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퀴가 천천히 다리 사이 쪽으로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전방경사로 이렇게 굴렀다가 후방경사는 후하면서 이 꼬리뼈를 쭉 반대로 바퀴를 굴려서 마는 거예요. 이때 허리를 탁탁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호흡과 같이 속근육을 써서 골반을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리 사이 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다가 내쉴 때 후 꼬리뼈를 말아요. 후 아랫배를 쓰면서 배가 쑥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발 뒤꿈치를 쭉 눌러주시면 돼요. 이러면 허리 밑에가 펴지면서 속에 더 힘이 들어가는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했다가 내쉴 때 골반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 가동성, 골반이 먼저 유연해야 허리를 덜 쓰거든요. 그래서 골반 움직임을 눈 뜨자마자 호흡과 같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깨 긴장도 빠지면서 속근육의 인지도 더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골반 보세요. 이 골반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내쉴 때 배가 쭉 꺼지면서 뒤로 그러면 속에 힘이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마시면서 천천히 앞으로 기울였다가 내쉴 때 생각보다 범위가 크지 않아요. 골반이 먼저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보여주신 게 네. 횡격막 호흡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쵸. 횡격막 호흡을 네. 보여주신 거고 횡격막 호흡에서 완전히 내뱉을 때, 내뱉었을 때 호기일 때가 할로잉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할로잉 그 배 아랫배에 힘주는 상태가 어떻게 해야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네. 골반 경사를 잘 잡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골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한 번씩 느껴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신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네, 맞아요. 골반을 컨트롤 잘 하셔야지 허리를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흉추 회전 운동이에요. 이게 골반 내 컨트롤을 하는 게 잘 느껴지고 호흡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옆으로 누워서 하시면 돼요. 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팔을 포개서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렬이에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랑 엉덩이랑 어깨랑 뒤통수가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너무 말린 상태도 아니고 허리가 꺾인 상태도 안 돼요. 배에 힘을 살짝 주셔야 되고 무릎을 포개셔야 돼요. 왜냐면 넘어갈 때 너무 팍팍하거나 허리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아랫배 힘을 쑥 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뒤로 펼칠 거예요. 이렇게 큰 책을 펼치듯이. 근데 팔만 가는 게 아니고 등이 돌아간다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깨 앞쪽 관절이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준비 마시고 허리는 그대로 중립. 후하면서 쭉 팔을 펼쳐줍니다. 팔을 펼칠 때 이 어깨 가슴 라인이랑 손이랑 같이 이렇게 벌어지면 돼요. 이게 나이 드신 분이나 등이 말린 분들 절대 여기까지 안 넘어가거든요. 다 팔만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중립을 맞추고 할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특히 아침에는 천천히 범위를 늘리셔야 돼요. 마시고 후 이렇게 펼쳐줍니다. 여기서 또 호흡이랑 하는 거예요. 이쪽에 호흡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쪽이 더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시고 후 이렇게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중립 유지하면서 돌아오셨다가 다시 한 번 더 팔을 펼치는데 등, 흉추랑 같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쭉 펼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까 그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후하면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 이 동작 하실 때 호흡은 네네. 아랫배에는 계속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랫배는 같이 부풀러 오르지 않는 호흡이 맞죠? 우리 선생님. 네, 아랫배는 맞아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 중립 골반을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등만 펼치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립 골반을, 그러니까 상체를 움직일 때 언제나 중립 골반을 유지하고 코에 힘을 주면서 유지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예. 네, 아침에는 더 중립 골반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상체를 돌릴 때 중립 골반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잡고 있어야 돼요. 방금 유리 선생님 말씀하신 요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보통 아침에 허리가 많이 아파지는 게 아침에 중립 골반이 잘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허리에 과한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동작은 상체를 많이 돌리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아랫배에 힘을 풀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상체를 움직여보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각도가 크지 않게 하셔도 좋으니까 저는 수술 직후에도 바로 해도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가 많이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는 게 우선이고, 상체는 아까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능력만큼만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또, 자, 그 다음에 햄스트링과 고관절 스트레칭이에요. 햄스트링은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도 골반을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다리 한쪽씩 할 건데 이 엉덩이가 뜨면서 말리면서 하면 안 돼요. 꼭 엉치뼈를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가슴 앞쪽으로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발끝을 당겨서 쭉 위로 들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당기던지 아니면 필 때 이렇게 앞으로 같이 딸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 당겨서 천천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피는 게 중요해요. 거의 남자분들이나 허리 수술 환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많이 못 펴요. 여기가 다거든요. 근데 그래도 엉덩이 여기가 뜨지 않게끔 누른 상태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여기도 호흡과 같이 마시고 후하면서 이렇게 펴주면 돼요. 여기서 10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구부려 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이 골반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시작과 끝이 멀어져요. 왜냐면 뜨게 되면 허리 뒤쪽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만 이렇게 눌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안아주시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필 때 발끝 당겨서 천천히 후 10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지금 하는 자세에서 다리가 펴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많이 연습해서 이 정도 펴지는 거지 이 골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만큼만 펴지는 분도 많아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시면 이 범위는 햄스트링 늘어납니다.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양쪽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관절 스트레칭이에요. 옆쪽 대퇴근막 장근이나 장경인데 스트레칭인데 이것도 범위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다리를 벌려주시고 자, 한쪽씩 할 거예요. 이쪽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너무 과도하게 안 떠도 돼요. 자, 넘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허벅지 바깥쪽을 이렇게 얹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돼요. 통증 없는 범위까지. 당기는 부분이 옆쪽이어야 되거든요. 후 하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비고 하나, 둘, 고관절 가동성이 좋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반대쪽 할게요. 벌리고 이쪽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포개해 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서 여기서 눌러줍니다. 옆쪽 고관절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까 그 회전 운동하는 스트레칭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피는 게 목적이, 특히 아침에 할 때는 무릎을 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움직일 때 코가 안 흔들리게 하는데 오히려 목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내가 다리를 움직일 때도 코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태스크를 주는 쪽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다리를 쫙 피는 걸 목적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커지실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어를 안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리를 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마지막에 보여주신 골반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전에 보여준 세 가지 동작은 수술 직후에 환자분들도 거의 약간의 주의만 하면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마지막에 보여준 골반 회전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뛰어나셔야 됩니다. 코어가 아주 괜찮으신 분들은 수술 직후에도 하셔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협착증 수술하신 분들이 코어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으신 경우가 많아서 요 동작은 조금 내가 좀 자신이 생기시면 하셨으면 좋겠고 아주 좋은 동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세를 취하는 동작 내내 아랫배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 자세 유지가 안 돼요. 저게 별거 아닌 스트레칭 같지만 코어에 들어가 있는 힘은 웬만한 동작보다 훨씬 더 큰 동작이라고 보이거든요. 유리 선생님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코어에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맞아요. 네. 그 지속이 계속 처음에 자세를 잡는 준비 동작 내내 계속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거는 꽤 코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코어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기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인 것 같은데 코어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바로 저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 조금 그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방향은 옆쪽 스트레칭이에요. 자, 양반다리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만약에 양반다리에서 한다고 한다. 이때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좌골, 엉덩이 뼈가 둘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느껴주시고 여기서도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준 상태에서 한쪽씩 할 거예요. 왼쪽 손을 반대쪽 무릎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손은 만세. 자,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쪽이 떨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 줄 거예요. 자, 당기는 포지션은 이쪽. 여기 허리 뒤쪽부터 여기 갈비뼈까지 쭉 당길 거거든요. 여기서 또 호흡을 하는 거예요. 후 하면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왔다가 반대쪽도 오른쪽 손 잡고 왼쪽 손 만세.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과 끝이 멀어지게 내려가고 이게 잘 되면은 살짝 가슴을 천장 바라보면은 조금 더 스트레칭 되거든요. 여기서 버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양반 다리가 잘 안 되시면은 꼭 의자에 앉아서 해주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도 유리 선생님께서 훨씬 더 과격한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는데 아주 약하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겉에서 보이는 각도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코어에 집중을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부제로 코어를 깨우기로 단 것처럼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걸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하고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각도로 내가 코어를 힘을 주고 약간 몸을 쓰는 방법을 아침에 한번 깨워보는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고 아주 좋은 스트레칭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둥근 스트레칭 맞죠? 둥근 스트레칭 할 건데, 이거는 이것도 범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양반 다리가 바로 이렇게 한쪽이 되는 분들도 많지만, 양반 다리가 바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골반 뼈가 정면을 바라보셔야 돼요. 딱 정면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앞을 잡아서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확 구부리지 말고 여기서 이쪽이 당기는 게 느끼면은 거기서 한번 멈춰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늘리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에서 약간 좀 스트레칭 됐으면은 이 범위를 왼쪽 다리를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거기서도 이쪽이 쭉 스트레칭 되면은 거기서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잘 안 되면은 다리, 무릎을 앞쪽으로 조금 가지고 와서 범위를 이 정도까지만, 이 엉덩이에 다 안 닿아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천천히 누르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이때 배에 힘을 풀고 이렇게 내밀면은 오히려 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에 힘을 주고 지그시 엉덩이를 이렇게 점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둥근용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권하기가 어렵고요. 뭐 기능적으로는 크게 거의 통증이 없으신 분들만 시도 초기 재활로보다 거의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내 몸의 좀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내발기기 자세에서 호흡과 그리고 골반 운동, 그리고 되면은 코어 운동까지 한번 해볼 건데, 내발기기 자세에서는 손목, 관절 위에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위에 엉덩이, 네모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어깨가 무리되지 않게끔 이 견갑을 살짝만 이렇게 내려서 밀어내 주세요. 이 견갑이 등에서 푹 꺼지지 않게끔 하다 보면 어깨랑 손목이 무리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낸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립골반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 배에 힘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 골반 뼈도 이렇게 수평으로. 그 다음에 허리 만곡은 구부린 자세가 아닌 살짝 잘록하게 들어간 정도 하면 돼요. 자, 그 상태 그대로 호흡만 할 거예요.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랑 갈비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돼요. 마셨다가 내쉴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골반, 중립골반 위치를 유지하시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을 쭉 척추쪽으로 당겨주면은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고 골반 기울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골반을 이제 아까처럼 마시면서 이 바퀴가 천천히 바닥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가 후 할 때 꼬리뼈를 말 건데 허리를 탁 구부린다는 느낌보다는 꼬리뼈를 밑에 쪽으로 후 이렇게 내려준다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허리 구부릴 필요 없어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골반 이렇게 앞으로 기울였어요. 후 할 때 이 엉치뼈를 바닥 쪽으로 후 내린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쑥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속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마시고 골반 그 다음에 기울이면 돼요. 만약 이게 잘 된다 하면은 상위 동작으로 그 속근육, 그 버드독을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위치에서 왼다리를 한번 뻗어 보시고 이 정도가 유지할 수 있다 하면은 오른팔도 이렇게 뻗어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뻗거나 팔을 했을 때 바로 골반 위치, 중립골반 유지하기 힘들다. 아랫배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잘 되면은 왼발 그리고 대각선으로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배 힘을 주고 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부터. 이게 허리 재활의 조금 상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코멘트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보여주신 첫 번째 내발기기에서 호흡 연습을 하신 게 결국 맨 처음에 보여준 호흡 인지 운동이랑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걸 하는 건데 약간 그건 누워서 편하게 한 거고 이거는 엎드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동작은 초기 재활에는 어울리는 동작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좀 후기 재활에서는 아주 좋은 동작이다. 왜냐면 처음에는 엎드려서 호흡 인지만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지나서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에서 하는 거여서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버드독 동작을 할 때 이 단계들을 원래 밟아 나가서 잘 되면 진전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 버드독의 껍데기만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랭크나 거의 모든 재활이 이런 식으로 호흡과 코어의 안정된 밸런스를 먼저 되는 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모양만 보고 그 강사님들은 잘 지켜서 하시지만 그 모양만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동작도 유리 선생님의 자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코어를 잘 잡는 게 이 목적이지 그 겉모습을 똑같이 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 초코송이 냠냠님, 그 플랭크와 말씀하신 스트레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플랭크도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어 인지가 잘 된 상태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그러니까 플랭크는 스트레칭 동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신 운동이고 그 코어가 인지된 상태에서 복부, 그리고 엉덩이까지 다 같이 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플랭크도 꼭 이 자세, 중립골반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천천히 한 단계씩 무릎을 구부려서 먼저 플랭크를 하다가 다리 하나씩 뻗을 때 내가 골반이 유지가 된다 하시면은 그때 플랭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전 운동 마지막이죠. 척추 신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허리가 그 협착증이 있는 분들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엎드린 자세에서 할게요. 엎드린 자세에서도 그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엎드린 자세에서 이 허리가 푹 꺼지면서 이 골반이 이렇게 들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랫배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 동작을 할 때 아랫배 인지가 잘 되면은 시키고 아니면 안 시키거든요. 자, 손은 어깨 높이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이 꼬리뼈를 이렇게 엉치뼈를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립까지 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배가 쏙 들어가거든요. 이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이걸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반만 올라오는 거예요. 등만 피듯이. 내가 이거를 잡고서 등을 필 수 있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살짝 견갑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마시고 후하면서 시선부터 들고 그다음에 윗등을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배에 힘이 풀리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선부터 그리고 등까지 한번 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등부터 허리까지 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리가 뜨지 않게 아랫배 힘으로 딱 눌러주셔야 돼요. 다리 뜨면은 백머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쉴 때 들어갔으면은 아랫배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더 견갑도 바닥을 눌러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눌러서 하나씩 뜹니다. 자, 제 배 보면은 배가 떠 있죠. 배에 힘이 유지가 안 되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허리 부담이 갑자기 확 커지거든요. 여기서 아랫배가 이 배꼽이 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윗배가 스트레칭 되면서 구부정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올 때까지 내 아랫배 힘을 잡을 수 있느냐가 목적입니다. 해볼게요. 연결해서. 자, 중립골반 허벅지 바닥 눌러주시고 아랫배 유지. 그 다음에 어깨 살짝 내린 상태에서 천천히 시선부터 들어요.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배 힘을 주고 쭉 뽑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여기서 내려갈 때도 배 힘 풀지 말고 천천히 후하면서 아랫배 닫고 그 다음 갈비뼈 닫고 그 다음에 가슴, 머리 다시 마시고 천천히 누른 상태에서 시선부터 쭉 물 흐르듯이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 힘 풀리지 않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천천히 배 힘 여기서도 유지하면서 배꼽부터 하나씩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시면은 여기서 올라와서 호흡부터 꼭 연습을 하세요. 번째 유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제대로 하면은 협착증 환자도 나중에 후기에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 선생님이 보여준 저 자세 제가 일반인들 제가 잘은 모르게 한 10명 시키면은 9명은 안 될 겁니다. 저게 아랫배가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올라오는 저게 코어가 상당히 잘 단련되어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유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저게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저 코어를 초기에 인지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운동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 사적인 견해로 플랭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어떻게 플랭크가 좋은 운동인 건 맞는데요. 보통 운동의 위상상 상당히 좀 뒤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운동 하나도 안 한 사람 플랭크 시키면은요, 플랭크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유린 선생님 얘기하셨죠. 방금 신전 운동할 때도 아랫배가 인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안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랫배가 잘 버텨주지 않고 위로 들어버리면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랫배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코어가 되게 잘 발달해 있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보통 그냥 아무나 그냥 쉽게 따라해서 허리에 부담을 안 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은 저게 유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아랫배가 딱 뜨긴 게 코어가 되게 발달해야 되는 거여서 일반인 분들이 처음에 하는 운동으로 선택하시기에는 코어가 상당히 처음에는 오히려 누워서 하는 운동이나 아직 코어를 인지하는 쪽으로 먼저 하시고요. 저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드는 걸로 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운동 보여주셨지만 이 모든 운동을 그냥 코어 강화 운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스트레칭도 코어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코어를 잘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자세를 코어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고,
몸을 상체를 돌리는 것도 코어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코어만 운동을 하는 거는 맨 처음에 보여드린 호흡 운동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에 가까운 동작들을 코어랑 다 연결해서 하시면서 코어를 더 우선적인 값어치로 두고 운동을 하시면은 이 보여주신 이 모든 동작들이 코어를 깨우고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네. 저도 그 기본이 되게 중요해요. 그 코어랑 그 호흡이랑 골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척추 신전 운동도 그 아랫배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행 동작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전화해병님이 질문 주셨는데 노인분들은 무리하면 위험하니까 노인용 스트레칭 따로 배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유리 선생님 처음에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 코어에 힘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우선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시면 노인분도 안 위험하세요. 근데 이 다리를 그렇게 피는 걸 눈으로 보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면 허리가 들리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동작 중에 한 두서너 가지만 빼고 나면은 노인분들도 다 하셔도 되는 운동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자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설명, 코어가 언제나 안정적으로 인지되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설명만 잊지 않으시면은 한 두세 가지 자세 빼고는 다 노인분들도 다 하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네. 저희 그 70대 회원님들이 있는데 다 시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질문 좀 유리 선생님. 네네. 어깨 운동을 하고 나니 굽은 게 펴진 듯해서 자세가 발라지는 것 같았는데 허리 통증과 엉덩이 하체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일단 다리 굽혀 누운 후에 무릎 굽혀 다리를 양쪽 들기만 해도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어 누운 후에 다리 굽혀 들어 올린 후 뻗을 때 뻗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운동부터 이것도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 자체에 힘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다리 들어 올리는 순간 중립골반이 떠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두 다리를 바로 들면 안 되고 한쪽 다리부터 들어 올릴 때 중립골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 호흡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골반 움직임 하셔야 돼요. 이 골반 움직임을 할 때 기울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다리 들어 올릴 때 바로 허리부터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속근육의 인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올려서 통증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고요. 결국은 이게 그 속근육의 인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인지라는 게 결국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복행근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골반의 위치가 안 흔들거립니다. 그게 힘이 빠져 있으면은 호흡하면서 그게 힘이 빠져 있으면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골반 위치가 뭐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골반 위치는 어느 정도 잡힙니다. 거의 아이디얼한 포지션에 가깝게 잡히거든요. 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꺾여 있고 전경사가 확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인지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코송이 냠냠냠이 우측 고관절 기준으로 엉덩이랑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 지는 꽤 되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의 30대 초반 분들이라면은 아까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관절이나 골반이 틀어져 있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경우 같은데 아까 한 그 골반 인지하고 그리고 흉추 회전 운동 있죠. 이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흉추 회전부터 만든 상태에서 고관절 스트레칭하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둥근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유리 선생님이 짜준 프로그램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등 피고 가래가 다리 피고 거의 모든 스트레칭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게 다 해주신 거고 난이도 되게 잘 설계되신 것이셔서 젊으신 분이시면 모든 걸 다 따라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예쁜 자세를 따라 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코어 중심으로 내가 코어의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프랭크 같은 거 하실 때 아랫배 힘 들어간 느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프랭크를 하면은 그건 껍데기만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운동이 늘지를 않으세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게 잘 느껴지면서 프랭크 전체를 느끼시면 이게 몸이 늡니다.
프랭크가 코어 강화 운동이 되는데 내 스스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껍데기로 프랭크를 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그 코어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부상위험도 커지고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유리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되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유리 선생님들은 회원님들한테 코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운동하실 때? 일단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때요? 아니면 코어에 대한 설명이요? 근육 강화시킬 때 그럼 코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코어는 일단 내가 생활을 할 때나 무슨 힘을 쓸 때 일단 중심이 잡혀줘야 한다. 이 코어를 안 쓰면은 여기서 운동을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일상생활에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코어 근육 운동 시킬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누워서 코어 인지가 잘 되는지 제가 직접 골반을 터치하면서 여기 힘 들어가세요 느끼고, 그리고 골반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리 한쪽씩, 팔 한쪽씩 쓰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 티칭 방법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코어에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골반을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가능한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코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맞아요.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예, 골반 자체를 아까 유리 선생님이 개구리, 뇌발기기 자세에서나 골반을 회전시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골반을 회전시킬 수 있으면 이게 이분이 코어를 컨트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어에 힘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거의 만져보는 것 이외에는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 유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세 중에서 골반을 회전시키는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유리 선생님처럼 하실 수 있으면, 내가 아랫배에 힘을 줄 수 있는,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득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요. 오늘 토요일 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러니까 코어를 깨우는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하신 운동 꾸준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 선생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꼭 아침에 10분이라도 투자하셔서 꼭 따라해서 코어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